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3 차근차근 기초 강의 8강. 오늘은 격국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되네요. 매번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진짜 이 평관대운 진짜 자, 8강 학습지는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공부하는 거 아시죠? 자,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격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줄 빼시고 쓰세요. 격식격이다. 격식격. 자, 격이 있다고? 품격이 있다고? 자, 바르게 할 격 이렇게 적을게요. 바르게 할 격. 자, 사람마다 격이 있습니다. 격이. 자, 이때 격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격국이 어떤 사람의 이렇게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국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판국이라고 적을게요. 우리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법도가 있다는 것이죠. 도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떤 짜여진 판이 있다. 나의 어떤 그릇이 있다. 내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격국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이 진짜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주명리 공부하면서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대하게 공부를 막 하다가, 또 제가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보면 격국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격국 말고 다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격국을 제가 놓치고 왔던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격국을 진짜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격국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컵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내가 마우스로 태어났느냐. 비유가 웃기죠. 아니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식생 분포를 보게 되면 북쪽으로 가면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침엽수림이라는 건 이 이파리가 엽이죠. 이 이파리가 침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생긴 것들이다, 그죠? 그래서 춥기 때문에 이런 냉대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온대 환경에서는 낙엽한렵수가 나타납니다. 낙엽한렵수. 왜냐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 이 활자가 넓은 이파리예요. 이파리가 이렇게 넓게 생겼는데 자, 겨울이 되면 똑 하고 낙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온대림. 자, 그런데 이런 우리 무슨 동백꽃이나 이런 나무들 보면은 항상 이파리가 푸릅니다. 겨울에도 항상 푸른 상록활엽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이파리가 겨울이 된다고 해서 떨어지지가 않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난대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격국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가 했을 때 이 격국을 본다는 건 내가 침엽수인지 내가 낙엽한렵수인지 아니면 상록한렵수인지 나의 격식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나무긴 나무다, 그죠? 다 나무긴 나무인데 이 냉대림 중에서 전나무인지 그 다음 소나무인지 그 다음 난대림 중에서 내가 무슨 동백인지 뭔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틀을 봐야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내가 살아가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침엽수다. 그러면 난 냉대림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낙엽한렵수다. 그러면 겨울엔 떨어져야 되겠구나. 상록한렵수다. 늘 푸르러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격식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격국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자, 격국 1번 되어 있는데 사주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네가 침엽수냐, 네가 낙엽할엽수냐, 네가 상록할엽수냐,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게 사주명리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십신 배울 때, 십신을 스텝 2에서 배웠죠. 우리 비경, 겁재, 식신, 상관에서 십신에 대해서 다 배웠단 말이죠. 자, 이것은 사주명리의 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신을 배워야 이 사주명리의 핵심인 격국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해보면 십신을 배웠던 건 우리 사칙 연산을 배운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다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격국을 배우는 건 어떤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방정식을 배워야 또 이 수학의 다양한 것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수학을 예를 들어보면 자, 그래서 격국은 사주명리의 핵심이다. 그 구조를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격은 어떻게 잡는가? 격 잡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전에는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평진전이란 책 들어보셨죠? 앞에서 우리 사주명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란 말을 이 격국이란 말 대신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 말은 격국은 팔자에서 격국은 전구, 구한다. 전적으로 어디서 구하냐? 월령에서 구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월지에서 그 사람의 격을 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소나무인지 아니면 동백나무인지 아니면 전나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자, 이 월지는 우리 인생의 무대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월지를 통해서 적어볼까요? 그 사람의 활동 무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무대에서 자기 적성을 이 사람은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활동 무대의 적성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했을 때 이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한 직업성마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인생의 무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생활했는지 어디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했을 때 물론 그 선택이 종교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내가 태어난 그것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무대를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 가치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지, 이 활동 무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격국을 정함에 있어서 월지를 잘 본다. 이 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념, 사회성, 직업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격을 정하는 방법이 월지를 가지고 격을 정하는데 방법이 단순해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간된 십신을 격으로 잡는다가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것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월지에서 달라지는 10년마다 달라지는 게 대운의 변화였죠. 대운의 변화 스텝 3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격이라는 건 대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명심해 두세요. 자, 다시 말해서 대운에 따라서 천간, 지지로 오는 어떤 대운의 모습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 활동 무대, 신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어? 저 사람 뭐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변했어?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거의 대운이 바뀌었을 경우가 많겠죠. 가치관이나 신념이 바뀌었다. 활동 무대나 적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격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낙엽 한렵수였는데 상록 한렵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격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중에 여러 강의들을 보면 용어가 너무 다양해요. 용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저도 정확하게 쓸 줄도 모르고 자, 이 용어가 뭔지는 알고 가자. 자, 일단 우리 그 자평진전에서는 격국 자체를 용신이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날에서는 지금 우리 이제 통용적으로 사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 그리고 조후를 조절하는 글자 우리 앞의 시간 그 앞의 시간에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용신이라고 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쓸용자다, 그죠? 자, 그런데 용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용신이 있어서 좋은데 용신을 도와주고 그리고 일간에게도 좋게 작용하는 그런 글자를 우리 기쁠 희자를 써서 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신운, 희신운 이럴 때 좋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격국이 있는데 그 격국을 성격시키는 희신 이건 나중에 국의, 격의 성패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격을 더 성격시키는 희신을 우리는 상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자가 꺼리다 할 때 기자예요. 난 그걸 꺼린다 하는 거, 싫어한다 하는 거, 용신을 극하는 글자를 우리는 기신이라고 해요. 우리 기신과 용신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그 해결 방법이 뭔가 하면서 기신과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수 구자를 써요. 그래서 희신을 극하는 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자기한테 안 좋은 글자가 오면 기구신이다 아니면 용의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기신, 구신, 그 다음 일간이나 용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글자 그냥 혼자 이렇게 홀로 한가롭게 있는 글자 자, 그런 걸 우리는 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한신도 운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용어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그냥 용신 정도, 기신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뭐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나시면 이 페이지 열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격에는 어떻게 격들이 있는가 했을 때, 자, 격국을 분류해 봤어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격이 있고 변격이 있어요. 자, 정격이라는 건 내격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자가 월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격을 구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했지만 자, 그 팔자용신 정구월령에서 월지에서 격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월지 내에서 잡기 때문에 내격, 그게 바른 것, 정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격 사주는 전체 사주에서 한 85%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 15% 정도는 도저히 월지에서 격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케이스를 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월지 외에서라고 해서 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로 열심히 봐야 될 게 이 정격들이죠. 정격들, 식신. 자, 그래서 원래 정격은 8개의 정격 8정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글자들, 내가 뭘 주로 쓰는가 했을 때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정인, 편인격이 있는 게 이게 8정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가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내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기운이 내 기운이다? 그 8정격에는 그것을 정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월지가 양인이나 걸록이다. 다시 말해서 비견이나 겁재다 라고 했을 때 병격에서 특별 외격으로 해서 여기에 양인격과 걸록격이 들어갑니다. 자, 양인걸록이란 말은 아직 우리 12운성 안 했으니까 생소하실 텐데, 자, 월지가 겁재인 경우는 양인격, 월지가 비견인 경우는 걸록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월지가 식신이면 투간 안 됐다고 쳤을 때 식신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정격은 되어 있는데 월지가 비견겁제인 사람들은 특별 외격으로 두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10정격으로 해서 이 특별 외격에 있던 양인격, 걸록격을 여기 넣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정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스텝 3에서 이걸 각각 할지 말지는 지금 계속 고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정격에는 10정격이 있다. 그리고 양인격 걸록격은 사실은 외격이었으나 지금 내격으로 넣어서 분류를 하자. 요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격?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인이 있어요. 사주에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있는 거랑 내가 정인격인 거랑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걸 공부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인이라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문서나 학문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인이다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인이 있다면 그냥 문서나 학문이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 너무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인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식신생재라는 말이 있다, 그죠? 식신이 재를 생한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식신생재였다, 그죠? 자, 그런데 식신격일 때 식신생재 하는 것과 그다음 정제격인데 식신생재 하는 것이 다르겠죠. 자, 식신격이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심이고 결과물이 있는 것이고, 정제격은 내가 목표한 바가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식신격은 일 중심이 될 수 있고 정제격은 어떤 결과가 중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 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십신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스텝 2에서 아마 한 번 들으셔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듣고 내가 이해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실 텐데 그것이 완전하게 숙지됐을 때 이 격을 이해하는 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인지 아니면 그냥 식신이 있는 것인지 정인격인데 관이 있는지 관격인데 인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봐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 사주명리 공부가 진짜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정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천히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십신에 대해서 배웠고, 자, 그리고 정격은 주로 대체로 억부 논리로 갑니다. 우리 억부 용신 했었다, 그죠? 왕한 건 눌러주고, 그리고 약한 건 키워주고, 이 억부 논리를 좀 많이 적용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병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병격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조금 천천히 또, 이 수업을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격을 왜 공부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격을 알아야,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중심, 이 사람이, 낙엽한렵수인데 이 사람한테 물을 얼만큼 주는지와 그 다음에 이 사람 침엽술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와 이거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십신으로 존재할 때와 이게 격으로 될 때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격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격을 볼게요. 병격은 좀 특별한 사주예요. 종격, 따를 종자 쓴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에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이거 일행 듣기격 해서 목으로만 막 다 된 사주, 화로만 다 된 사주, 좀 특별한 사주들이죠. 그래서 병격에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병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좀 내용이 길어지네요. 자, 8정격, 10정격 해서 우리 10정격으로 보자 라고 일단 정했어요. 정격은 억부 논리로 해서 억부용신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고 조우용신 물론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 병격은 왕성한 기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목이 왕하다면 목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억부 논리에 의하면 목이 너무 강하면 금이 용신이죠. 금극목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병격이에요. 너무 목이 왕해요. 거기다가 금을 갖다 대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라리 왕성한 기세에 따르는 것, 자, 그래서 전적으로 왕성한 기운에 따르는 그런 용신을 쓴다는 거죠. 전왕용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병격 중에서 종왕격이 있네요. 여기 옆에다가 전왕격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가로해 둘게요. 종왕격이라고도 불리고 전왕격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주는 비경겁재가 아주 많은 사주라서 비겁에 종하는 경우입니다. 비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을 들이대면 관은 나와 비겁을 극하죠. 여러분들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 그림 이상하네요. 비겁, 그 다음 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내가 요렇게 그리면 된다, 그죠?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 그죠? 그래서 옆으로 가면 이제 이 동그라미 쪽으로 가면 생하는 거고 한 칸 띄어서 이렇게 가면 극하는 것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관이 나를 극했죠. 간이 비경과 겁재를 극했죠. 그러면 종왕격의 경우는 이 관이 되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인성, 나를 생해주고 비경겁재를 생해주는 인성이나 아니면 비겁, 인성, 비겁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제 식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용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극하거나 나를 극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 종강격이라는 건 인성이 많아서 인성에 종하는 사주. 자, 인성에 종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극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재가 안 좋겠죠. 인성을 극하는 건 재성이었다, 그죠? 재극인 했죠. 앞에서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종강격에서 이제 용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인성을 생하는 관이나 아니면 인성 자신이나 아니면 인성이 생하는 것 정도, 비겁 정도.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 종악격해서 이 아자는 나 아자가 아니에요. 이 아자는 아이 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하는 게 식상이었죠. 그게 나의 여자 입장에서 아이였죠. 그래서 이건 식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종악격은 식상에 종하는 걸 말해요. 자, 식상에 종하는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식상으로 이렇게 다 흘러간다 라고 했을 때는 식상을 극하는 인성은 좋지 않겠죠. 자, 그러면 식상을 생하는 비겁이 일단 좋을 거고, 그 다음 식상 자체가 좋을 거고, 식상이 생하는 재성이 좋을 거고, 이렇게 용신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종재격을 보면 재성에 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재성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재성을 극하는 게 안 좋겠죠. 비겁이 안 좋겠다. 그죠? 그럼 재성을 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식상생재하죠. 그 다음 재성 그 자체나 아니면 재생관에서 관성이 좋을 수 있겠죠. 또 관은 비겁을 치니까요. 이제 비겁이 죄를 극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요 끝에 것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겠죠. 그 다음 종살격을 볼게요. 자, 종관격이라고 안 하고 종살격이라고 했습니다. 관이 너무 많으면 살처럼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성에 관살에 종하는 것, 종한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관살에 종하면 관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재생관에서 재성이나 아니면 관성 자체나 관이 생하는 인성이 용신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종색격을 적어둘게요. 자, 세력 전체가 일간의 기운이 없고 일간의 힘을 빼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다. 종색격은 근이 없어요. 일간이 근이 하나도 없어요. 인성도 없어요. 자, 인성도 없다. 그러면 일간의 힘을 빼는 식상과 재성과 관성으로 되어 있는 사주가 이제 종색격이 되는 거죠. 세력 자체가. 자, 이런 사주에서는 식재간이 들어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자, 이런 것을 종격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종격을 쭉 하다 보니까 억부 논리랑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병격이고 병격 중에서 종격은 너무 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럴 때는 전왕용신을 쓰는 것이 좋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 오행으로 그 기를 듣겠다. 자, 일행 듣기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목으로만 다 되어 있는 사주, 목으로 막 이렇게 가득 찬 사주는 이게 앞에 종격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오행으로 얘기를 했는데 목을 따른다. 목을 따라간다, 종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는 염상격해서 화를 따른다. 그럼 얘는 토를 따른다, 금을 따른다, 수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을 따라갈 때 용의 신은 뭔가 했을 때 목을 치면 안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이걸 억부 논리로 들이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수생목하거나 목이 오거나 아니면 목생화하는 것이 좋다. 왜? 금이 안 좋죠. 그러면 화극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목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억부 논리에서 보면 이것들은 귀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종격은 다르게 작용하죠. 일행 듣기격 다르게 작용하죠. 자, 그러면 화를 종해 가는 이런 염상격이다. 화가 많다. 그러면 여기 수를 들이대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화가 많은데 조금 물을 확 부어주면 막 물이 확 이렇게 번져나간 화가 더 막 난리를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자충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에다가는 뭘 들이대야 되는가? 차라리 목생화하고 화 자체나
화생토 해서 수를 이제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의신이 될 수 있겠다. 자, 토를 볼게요. 화생토 하거나 토 자신이거나 토생금 하는 거. 금인 경우는 토생금 되거나 금 자신이거나 금생수 하는 거. 수인 경우는 금생수 하거나 수 자신이거나 수생목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용의신일 수 있겠다. 일행, 듣기격, 종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곰곰이 따져보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병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벅차다. 내가 지금 아직 정격도, 그러니까 십신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이 병격까지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있다 정도 공부하시고 십신 먼저 확실히 공부하시고 스텝 2의 십신 그리고 이 십신에서 나온 정격들 있죠? 십정격 이거를 먼저 확실히 하는 게 공부의 순서고 그리고 이 십신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병격 15%의 병격에 나오는 종격이나 일행 듣기격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종격을 볼게요. 아까 진종격은 위에 나오는 종격이에요. 종격 배운 거. 이거는 기운이 순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종격은 뭐냐면 조금 달라요. 종격에 준해서 본다. 종격에 준해 본다. 준해 본다. 이렇게 적어 둘게요. 자, 격 잡는 법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술월의 신금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여기 무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인격인 것 같다, 그죠? 근데 오화가 있어요. 그럼 인옷을 화국해서 삼합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화로 보는 거예요. 평관격으로 보는 거예요. 평관격. 자, 지금 이건 격 잡는 법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합, 방합 이런 건 논리 다 해서 이렇게 가종격 같은 경우는 이게 삼합, 방합을 다 더해가지고 종격에 준해서 본다. 종격에서 준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양기성상격에 쓰세요. 자, 두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진 사주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이게 상생하는 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극하는 상성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수목 상생이 있을 수 있고 금수 상생격이 있을 수 있고 등등 상생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서로 극하는 거 금목 관계, 금목 상성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뭐 수극화해서 수화 상성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을 양기성상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합격을 볼게요. 갑기, 합화, 토격 해서 이제 토로 종해가는 거죠. 을경합화, 금격, 병심합화, 수격, 정임합화, 목격, 무게합화, 합격 해서 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합이 되어서 그곳으로 따라가는 거. 그 다음 특별 외격, 아까 여기에 걸록격과 양익격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십정격으로 넣어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뭐 일기격이라든지 괴강격이라든지 뭐 진상강격, 가상강격 뭐 이름이 많아요. 뭐 식신생제격 이름을 다 붙인 경우에 5만 1천 몇백 가지 거의 5만 2천 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나무를 예를 들어서 격을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이 나무들도 그 나무들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그 이름들, 나무 이름들 생각해보면 어마무시하겠죠. 마찬가지로 격들도 이름을 정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격국이 되게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공부같이 느껴진다, 그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저도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십신 공부가 제대로 되어져 있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격국 잡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내가 이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큰 틀을 하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큰 어떤 기준을 하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국 중요하지 않다, 용신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선생님들 말도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비기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맨땅에 헤딩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준 마련이 절실한 거죠. 기준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흔들리는 거죠. 계속 이게 뭐였더라? 여기서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왜 저렇게 설명하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는 격국 공부가 필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격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